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 체제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창업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의도에 이제 5당 대표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안철수 신임 대표는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I will be the first to set foot on the field. 적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이며 And I will be the last to step off.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And I will leave no one behind. 저는 국민의당이 없어질 줄 알았죠. 당을 부디 잘 추스려가지고 수도권에서 모두 후보를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선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파이팅입니다. 네, 여의도 독수리 오형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차명진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대표가 이번에 되면서 확실하게 선명 야당 노선을 확실히 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에는 두 가지 길이 현재 놓여 있는데 예, 하나는 솜사탕의 길, 솜사탕의 길이요? 또 하나는 찹쌀떡의 길. 찹쌀떡의 길이요? 예, 솜사탕은 커요. 예, 배부를 것 같죠? 예, 그리고 달고. 하지만 그것을 먹었지만 별로 효과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찹쌀떡은 조그맣지만 예, 그걸 먹으면 든든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 안철수 후보를 좀 지지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현재 여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지했던 분들이 예, 그분들의 지지를 다시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그분들의 뒤를 쫓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것은 여태까지 사실은 국민의당이 그 대선 이후에 취했던 길입니다. 예, 그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절대 안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 안철수 대표에게 그 길로 계속 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길게 보면 그건 국민의당 소멸의 길이라 보여지고 또 하나의 길은 뭐냐? 실제 현재는 힘들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올 경우들을 대비해서 이 길목을 지키는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떨어져 나오면 자유한국당에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러한 지지자들을 받아내려면 현재는 욕먹겠죠, 사실은.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왜 협조 안 하냐? 예, 하지만 그러한 자기의 길들을 준비하고 어떤 천명한 야당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저는 이제 민주당에 반대할 건 확실하게 반대하는 그렇죠. 길. 예. 그것이 저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찹쌀떡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당장 목이 맥히죠. 예. 하지만 저는 그게 안철수 대표한테 득이 될 거라고 보는데 예. 지금 제가 볼 때 전당대회 참여한 동기나 전당대회 과정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아직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쪽 길을 좀 본인이 분명히 가는 것을 좀 예. 뜻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예. 솜사탕과 찹쌀떡으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찹쌀떡의 길을 택한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차명진 전 의원께서 그 드는 비유가 예. 너무 부적절해요. 그래서 뭐 찹쌀떡하고 솜사탕하고 뭐가 달라요? 그 적절한 비유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 제가 대답을 할 건데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서 비유 자체를 부정하시는 오히려 저는 앵커 이야기를 좀 시비를 걸고 싶어요. 예. 방금 이제 질문을 할 때 안철수 대표가 예.
그 선명 선명 야당으로 노선을 확실히 했습니다라고 네. 표현했잖아요. 그럼 무슨 노선을 확실히 했죠? 말만 선명 야당이라고 표현을 했고 도대체 적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적진을 먼저 가겠고 마지막에 놓겠고 그 다음에 한 명의 동지도 희생당하지 않게 하겠다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쟁의 대상이 누구죠? 이게 지금 궁금하다는 겁니다. 선명 야당이라고 한다면 여당이 아닙니까? 아니요. 어떤 정책과 예.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아주 추상적인 이 단어인 적진 그다음에 어제 그 수락 연설을 하면서 11번을 싸우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전쟁의 대상이 누구이며 전쟁이 하는 이유가 뭐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며 라고 하는 내용들이 쏙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지난 금요일 날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90%가 나왔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가 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호남 전남북 강주를 포함한 그 전남북 호남의 텃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또는 진보의식이 가장 그 선진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수많은 희생자들과 그 희생자들이 그 지난 30년을 끌고 오면서 강주나 그다음에 전남북은 우리나라 그 진보 진영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수 진영의 심장을 대구라고 할 때 강주 호남을 다 버리고 가겠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던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선명야당을 외칠 뿐이지 선명야당은 선명한 정책이 있어야 되고 선명한 투쟁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투쟁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도 수단도 대상도 다 불분명하다. 그러면서 선명야당이라고 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선명야당으로 노선을 확실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선명야당이 뭔데?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어쨌든 뭐 싸우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히 이제 보인 걸로 보이는데요. 안철수 신임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적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이며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라면에 계란 넣어 먹어도 되는지 불안한데 총리가 짜증을 냈다며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하루 몇 개씩 평생 달걀 먹어도 걱정 없다고 큰 소리 치는 모습에서 그들만의 코드 인사가 부른 오만함이 보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국민의당은 일요일 밤 모든 채널 독점에서 국민께 쳐다보라고 요구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천적 중도개혁 정당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양문석 이사장님께서 제 질문이 잘못됐다는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 수락 연설의 모순점을 제가 좀 파악을 해보자면 선명 야당을 한다고 하면서 또 중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실제로 또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전선을 명확하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견해 같은 경우에는 선명 야당인 것은 기본적으로 여당에 대해서 전선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선이 다르게 뭐 전선을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이제 달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주말 프라임 타임에 그 정권 홍보했는 그런 얘기를 했는 것은 결국 현재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칼날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 수락 연설을 하면서 11번 싸운다라고 했는데 싸우겠다고 했는 것이 선명한 야당의 길을 밝힌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선심 공약과 싸우겠다. 또 안전을 위해서 싸우겠다.
또 무책임과 싸우겠다. 한마디로 지금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달걀과 관련해서 또 여성 청결 용품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안전에 대한 무능함과 싸우겠다는 것이고 또 이 무능함이란 것은 함과 더불어서 이 선심 공약이란 것은 지금 보면은 5년 동안 한 178억 8조 그러니까 그 180조 가까이 돈이 드는데 그와 같은 돈을 퍼주기하는 그런 것이 얘기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5년이면 끝난다. 5년 내에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 극중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예. 그와 같은 그 철학을 바탕으로 현재 있는 지나친 파퓰리즘과 싸우겠다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했다고 볼 사람은 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예. 뾰족한 칼날을 들고 어떻게 보면 글래디에이터로 무대에 등장했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지금 것 뭐 같습니다. 글래디에이터 얘기해 주셨는데 수락연설 내용 중에 전쟁 영화 대사랑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이 나와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영화 위어 솔저스라는 영화에서 멜 깁슨 대사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적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이고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 영화 대사 나는 가장 먼저 전장을 밟을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이런 대사랑 거의 비슷합니다. 일종의 뭐 표절 아니냐 뭐 이런 대사까지 아 근데 있었어요. 뭐 그 정치인 연설에 예. 저런 명대사를 약간 그 각색해서 표현하면서 감동을 주기 위한 예. 부분들을 굳이 표절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라는 예. 거죠. 저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 표절이라고 하는 그 비판들 자체가 좀 의미 없는 비판이다라고 예. 보는 거고 오히려 이제 최 변호사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극중주의 이거는 이제 안철수 대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극중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실천적 중도개혁 정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국익과 민생이라는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달걀의 문제는 정권적 차원에서나 여당에 있어서도 그 달걀 당사자 짜증을 냈던 그 당사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짜증을 많이 내죠. 그죠? 그 다음에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전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무책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5년 단임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점이 뭘까?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추경 예산에 있어서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이유가 않는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오늘 당장 직장이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최소한의 그 지원들을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미래를 꿈꾸기 이전에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예. 지원책을 내는 것들을 무책임이라고 돌려버린다면 현재를 침묵하고 미래만 걱정하는 사람은 이 부분은 최 변호사님 반론 간략하게 듣고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죠. 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건 맞습니다. 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개 해서 또 경제적으로도 좀 최근 상황이 좋아지면서 정부 곳간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5년 살 정권이 아니고 50년, 500년을 가야 될 대한민국을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자는 것이지 거기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한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을 현재와 미래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 그 예. 부분에 대한 야당에서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전쟁의 대상입니까? 근데 지금 예. 그게 전쟁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세 제가 분이 그게 여기서 논쟁을 궁금하다는 아니 좀 생산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예. 좋겠는데 지금 원래 화두가 나온 게 안철수의 극중주의, 안철수의 강한 야당 그것의 내용은 뭐냐라는 것이 이제 앵커의 질문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 사회 정책적으로 어떤 이념적인 그 좌우의 문제들이 사실은 있어요. 현 정권이 되게 좀 좌파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보통 본인이 이제 얘기할 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쪽에 이제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또 별개로
보통 이제 정권에 대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권의 도덕성이라든가 정권의 민주성에 대해서 야당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민의당이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 정책에 대해서 호남 출신이면 무조건 그냥 예. 봐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에 비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야당으로서의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이제 사실은 좀먹는 역할을 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본인이 개선하고자 예. 노력을 할 겁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뭐 안철수 대표죠 또 이제 보니까 대표만 3번째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직업이 대표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번에 맡은 3번째 대표라는 직함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 대선이 끝나고 나서 과연 정계 은퇴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예.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를 했는 사실 이번에 또 결선 투표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당 대표로 등극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정치적 진퇴까지도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예. 강한 어떤 권력 의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1차, 2차 후퇴를 했던 철수했던 그런 예. 그 안철수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강철수 앞으로 강단 있게 나아가는 강철수의 어떤 그 정치적 이미지를 강하게 국민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지금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어떤 선명한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갈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재 사당 구조가 당분간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뭐 대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대선 전에 지방선거가 있죠.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었는데 박지원 전 대표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 대표의 고향이고 성장지이고 우리 국민의당의 불모지인 부산시장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도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네. 당에서 바란다고 하면은 자기 몸을 던지겠다. 이런 대국민 약속을 하고 대표에 당선됐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일을 안철수 대표는 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박지원 전 대표가 콕 집어서 부산시장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저는 기본적인 국민의당 예. 그 의원들에 대한 불만들이 예. 박지원 전 대표로부터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어쨌든 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천정배 그 대표 후보가 예. 서울시장 공천을 주겠다 했더니 뭐든지 하겠다라고 받으면서 서울시장도 출마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쟁이 붙었던 과정이 있었고 오늘 이제 또 부산시장을 출마하라고 했다. 험지에 가라. 네. 그리고 서울시장 문제도 상당히 힘겨운데 부산에 가면 사실상 그 정치적 생명이 끝나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막 서울시장보다 험지입니까? 훨씬 더 험지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험지에 가서 정치적 생명을 이제 받았다고 어제 기분 좋다고 예. 정치적 생명을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박지원 전 대표는 정치적 생명을 거둬들일 테니 좀 정리해라. 이렇게 읽힐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단 예.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오늘 현충원 갈 때 국회의원들 딱 2명 갔습니다. 김동철, 박주현 이 2분이 갔는데 그 외에 국민의당 중진들이 1명도 안 따라갔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호남 출신들의 그 국회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 불만들이 엄청나게 예. 누적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예.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고 거기에 쐐기를 박는 게 박지원 전 대표의 예. 부산 출마론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박지원 대표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이 제가 이렇게 그동안 관찰한 바에 의하면 예.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어요. 그렇군요. 그 2가지 차원에서 봤을 예. 때 부산시장 나가라는 얘기는 아마 이런 얘기 같아요. 다음에 지방선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이든 여당이 아닌 야당의 경우 최소 광역단체 하나 정도를 못 잡을 경우에 상해당이 당의 존립이 예.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이 실제 야당은 상당히 그때 후보 단일화 움직임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후보 단일화 구도를 염두에 뒀을 때 부산시장 정도는 국민의당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하나.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다음번 지방선거 단체장의 임기하고 대통령 임기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난다고 다음에 대선을 못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내심 본인은 전남지사로 지금 굳혀놨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본인도 그러면은 이제 7순위 넘으셔가지고 한번 당을 위해서 자기가 몸을 던지겠죠. 그런 이제 고려를 해서 지금 뭐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내가 전남지사니까 당신은 부산시장 한번 돌파해보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거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 상당히 지금 책임도 무겁고 머릿속도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의도 여야 모두 상견례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오랜만에 왔습니다. 참 저한테는 익숙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조명이 좀 바뀌고 몇 가지만 좀 달라졌지만 여전히 같은 그런 모습에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3년 전에 수혜를 말씀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그 동안에 명무일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마 제일 반가웠지 싶습니다. 저하고 대표님하고 싱크로율이 99%라 이런 오신 김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중도 개혁 정당의 길이 참 힘든 길입니다. 다른 정당에서 그런 비공개 전환되고 좀 그래도 다른 대표들에 대해서 좀 더 긴 시간 얘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비공개 때는 어떤? 그렇습니까? 저는 비슷한 시간 서로 비공개한 줄 알았는데. 안철수 대표 민망하니까 거짓말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가서 좀 친정이라고 했다가 무안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정말 그 옛날 소회가 납니다 했더니만 완전히 달라졌거든. 뭐 이렇게 결국 더 이상 당신이 있던 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좀 더 추미애 대표가 팔짱도 끼면서 협치를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였을 땐 팔짱도 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그 어떻게 보면 협치다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제 다가온 9월에 어떤 국회가 좀 훈풍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시베리아 할렘 전선이 쌀쌀한 반면에 지금 오히려 지금 그 바른정당 갔더니만 올란 전선이 하면서 사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음력으로 7월 7석인 겁니다.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싱크로율 99%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청와대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추미애 대표의 어떤 넓은 엄마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정말 9월달 그 어떤 전국이 부드러워졌을 수도 있었는데 오신 분을 약간은 문전박대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아쉬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홍준표 대표 방문했을 때는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팔짱도 바뀌고 그랬는데 오늘은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속내가 뭘까요? 원래 같이 살던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면 더 감정이 그 골이 켜이 묻고 쌓인 게 계속 많아서 그런 건가요?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분당 과정에 있어서의 그 앙금들이 서로가 이제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 5구 대선 과정에 있어서의 또 양쪽에서 격렬한 고소 고발까지 가는 이제 싸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앙금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두 사람이 저기에서 말싸움 안 하고 저 정도의 상징적인 이 설전으로 끝난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안 싸운 게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해훈 대표가 싱크로율 99%다. 그러니까 우린 거의 똑같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제 애정 표현을 한 건데요. 두 당의 거리가 지금 굉장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바른정당 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국민의당과의 협치, 자기들끼리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해운 대표는 상당히 국민의당과 싱크로율 99%라고 얘기하면서 친밀함을 과시하고 있죠. 그런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아마 실험 과정 이런 예. 걸 좀 거칠 거예요. 과거에 그 DJ 피연합 때도 그 전에 선거에서의 어떤 그 연합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이제 가늠을 했거든요. 아까 추미애 대표하고 한마디 하면은 추미애 대표가 지금 포스트 문재인의 수장으로서 당을 좀 새롭게 일모를 좀 쇄신하려고 했다고 지금 본인이 자부하고 있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와서 3년 전하고 똑같아 그래야겠으니까 상당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제가 볼 예. 때는. 예. 어쨌든 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요즘 관련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거리가 상당히 좀 좁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긴장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상당히 좀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요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박근혜 출당시킨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까? 지금 앉아서 이 당이 괴멸이 돼버리면 박근혜가 살아날 길도 없습니다. 정치인 박근혜에서 이제는 정치인을 놔줘야 됩니다.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보내야지 오히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재판에도 유리해집니다. 우리 당과 같이 엮어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을 가해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사람들은. 네. 요 얘기하기 전에 저런 옷은 어디서 사냐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굉장히 요즘 독특한 패션을 선보이고 있는 홍준표 대표인데요. 박근혜와 거리두기.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바른정당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홍준표식 읍참마송론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은데요. 예. 본인 스스로도 지난번 그 대선 전후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논의한 것은 죽은 사람에게 칼을 꽂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지만 현재 특히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를 잇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현재 여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한국당을 동일시해서 싸잡아서 비난을 했을 때 결국 그 어떤 결과를 책임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층을 분리시킴으로써 새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단순히 그와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분리시키면서 사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밖으로 나갔던 분들과 결국 나누었던 계기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계기로 해서 예. 찬반이 나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봉합되는 그와 같은 큰 구도를 예측한다는 것은 뭐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예. 이름 붙이기가 오늘 왜 이렇게 채변하고 저하고 이름이 자꾸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홍준표식 읍참 마송론이 아니고 홍준표식 부관 참시론이죠. 예. 자, 지난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제명에 대해서 부관 참시하자는 말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명하자고 지금 저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부관 참시가 뭐예요? 관에서 시체를 꺼내서 칼로 토막을 내는 게 부관 참시거든요. 이러한 행태를 지금 홍준표 그 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만 살라고 저러나라고 할 것이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처절한 현실 속에서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대구 경북에 있어서 그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그 정당 그 지지율을 보면 대구 경북에 있어서 민주당한테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경남에서는 더블 스코어를 더 넘어서 더블 스코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 원인을 친박당 박근혜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홍준표 그 대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스스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자꾸 반사 효과를 보려고 그래요. 박근혜와 친박을 쳐서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올리겠다라는 건 정말 좀 얄팍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출당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출당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예. 지금 출당이 핵심이냐. 저는 안철수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똑같은 고민 속에서 똑같은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들을 잘 딴 곳에서 자꾸 외부로부터 그다음에 내부로부터 찾고 있다라고 보는데 스스로에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들이거든요. 그리고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인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치면서 지지율을 높여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치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여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스스로의 내용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예. 의심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런 생각하는 비판도 거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온 데는 핵심적인 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아니냐,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념적인 잣대 내지는 무슨 여러 가지 뭐 업적 예. 이런 것만 가지고 볼 수 없는 게 정치에는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떨궈내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과 지지율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 참 묘하게도 저하고 소속이 다르고 그리고 이 실제 민주당 쪽의 입장을 끊임없이 대변해온 우리 양문석 소장하고 예. 저하고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두 분이 오늘 이런 날이 처음이신 것 아주 같은데요. 기분 나쁜 그 평가네요. 예, 아주 기분 나쁜. 그래서 하여튼 요지는 뭐냐? 예. 하여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간다고 해서 아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안 올 거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는 오르는 길의 첩경은 자유한국당이 소위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되는 야당으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예. 분명히 세우는 것, 여기에서 올 예. 거다. 예. 어쨌든 오늘 두 분이 접점을 처음으로 찾은 좀 의미 있는 날로 이렇게 의미 좀 부여하지 마세요. 의미 부여하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좀 가벼운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식사하고 나와서 SNS 글 올렸다가 파장이 커졌습니다. 글부터 보시죠. 이런 글입니다. 청와대 밥은 소박해도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당청의 의지, 식탁 가득 넘쳐났다. 반찬은 김치와 깍두기, 시금치였다. 이 글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소박이란 표현 자체가 반찬 투정하냐, 뭐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사실 예. 그 소박이란 말이 예. 원본은 아니었어요. 아, 오리지널은 부실이었었어요. 예. 결국 말씀하신 것대로 청와대의 반찬이 부실했지만 예. 이라고 점점점점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림이나 인이라고 그렇죠. 하죠. 달림이나 예. 인이가 드시는 식사를 예. 부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상당 부분 그 어떻게 보면 역풍이 불었었는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까지 했었었는데요.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박 의원에 대한 따뜻한 어떤 사랑,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 이와 같은 것을 했었었는데, 예. 이렇든 저렇든 이것의 최후의 승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용진 의원이다. 왜 그런가요? 결국 정치인 같은 경우에 식사 한번 와서 글 한 번 올렸는데 이렇게까지 뉴스에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예. 뭐 좋든 싫든 나쁘든 간에 박용진 의원으로서는 뭐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SNS에 글까지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좀 여유 있게 보자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박용진 의원 글은 역설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워낙 팍팍한 정치를 오래 겪어서 여유가 없다. 본인이 글을 올려 티격태격 할 수는 있지만 기사화까지 되는 건 우리 정치를 너무 잘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왜 메뉴가 곰탕이었을까, 이걸 이제 썼는데요. 과거 청와대 초청받아 가면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청와대 나오면서 곰탕집으로 몰려갔다. 그래서 이번엔 그런 일이 없게 아예 곰탕을 내놨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네요. 자, 근데 이제 그 부실한 식사. 어떻게 대통령 보십니까? 입장에서 예. 대통령 입장에서 안희정 전 지사와 경선했었을 때 문자 폭탄에 대해서 열정으로 봐달라 해가지고 엄청난 이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이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이 빨리 이제 수습해서 다행인데, 저는 정말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 저는 프락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프락치가 아니, 이 부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부실이라고 그 원본을 보면 부실했지만 당정청이 거듭했다라고 하면서 D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을 죽였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반응법들이 이제 그렇게 누가 봐도 박용진 의원이 갖고 있는 충정, 당정청에 대한 충정은
뚜렷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집중 공격을 하면서 반찬 투정을 하냐, 캐비어 먹고 싶냐라고 공격하는 건데 예. 저는 이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 트라우마처럼 MB 정부에 있어서 아줌마 댓글 부대, 그다음에 국정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국정원 댓글 부대, 이러한 우리나라에 훈련된 수만 명의 예. 이 댓글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하는 댓글 부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문재인 팬덤을 가장해서 들어와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언론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작전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들을 강하게 예. 받았단 말이에요. 과도한 비판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간단하게 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악수하려고 예. 손을 내밀었는데 예. 이게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과잉 반응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앵커는 아까 웃었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적신호다. 예. 이봐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예. 너무 이 소위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감싸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을 좋게 얘기하고자 이렇게 약간의 개그 섞인 그런 예. 발언을 한 것을 마치 그냥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일정하게 상당히 적신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이 만연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도 올바로 정치를 할 수 없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지지자들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도 유념시했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 예. 대한 해명글을 쓴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 웃을 일이 아니라 상당히 네. 위험한 적신호였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런 비판의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뭐 그런 프락치라는 표현보다는 좀 과도한 표현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우아하게 정리를 이야기하면 트로이 목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보수 진영의 극우 보수 진영의 공작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예. 문재인 대통령 우상화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과 괴리시키는 그리고 불통하게 만드는 이러한 위험성까지 있기 때문에 언론과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해줘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진영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